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의 셋째 주 월요일 박용의 뉴스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을 비롯해서 이번 주는 폭염 속 소나기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수요일까지 오락가락 기습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또다시 장마가 찾아옵니다. 이맘때 불청객인 불쾌 지수도 높겠습니다. 7월 17일 박용의 뉴스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공사장 먼지 때문에 인근 초등학생들이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포천 용정산업단지의 저조한 분양률 때문에 포천시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송파구와 고양시, 인천시 등에서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성북구의 한 아파트가 단지를 통과하는 외부 차량에게 통행료 2,000원을 부과하면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습니다. 노원구 상계 4구역 철거 공사 도중에 발생하는 먼지 때문에 인근 초등학생들이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피해대책위와 재개발조합 그리고 시공사 관계자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간 입장차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선아 기자. 네, 저는 지금 철거 공사가 한창인 노원구 상계 4구역 재개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또다시 자리를 마련했군요. 그런데 합의점을 찾는 데는 또 실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바로 공사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포크레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있는데요. 예. 이때 발생하는 묵직한 기계 굉음과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 연결을 대기하기 위해서 30분 정도 주변 옥상에 있었는데요. 현재 목이 좀 따갑고 눈도 매운 상태입니다. 철거 공사가 시작된 건 지난 5월부터입니다. 약 한 달이 지난 후부터 인근 초등학교 아이들이 호흡기 질환과 아토피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이 학부모들은 피해 대책위를 구성하고 재개발조합과 그리고 시공사 측에 대책 마련을 요구 중인데요. 지금까지 3차례 면담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서로 간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이렇다 할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예, 지금 화면으로도 지금 공사 모습을 볼 수 있고 공사 소음도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학부모들의 요구 사항은 뭡니까? 네, 학부모들은 무엇보다 아이들이 한여름임에도 미세먼지 탓에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전학급 공기청정기와 무풍 에어컨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거 현장과 마주하고 있는 곳에 병설 유치원이 위치하고 있고 또 바로 그 앞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현재는 그 미세먼지 탓에 폐쇄된 상태인데요. 이 학부모 측은 초등교육법에서 하루 1시간 야외 수업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대체 놀이터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시공사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학부모들의 요구에 전부 응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공사 측은 사전에 노원구청에 철거 허가를 받았고 또한 현재 철거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비산먼지 발생량은 물론 소음 수준도 모두 법적 허용치 내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학부모들이 제기하고 있는 아이들 건강 문제와 관련해선 현재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해 줄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이들의 건강 상황을 고려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현재 공기청정기 23대만 설치해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공기청정기만요. 그럼 에어컨이랑 유치원 놀이터 부지는 좀 곤란하다는 입장 같은데, 자, 이처럼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노원구의 역할이 중요해진 것 같은데요. 노원구는 현재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죠? 네,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노원구는 학부모들의 면담 요청과 구청장 면담 신청으로 현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좀 많아져서 뒤늦은 감이 있다, 이런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노원구는 학부모와 재개발조합 그리고 시공사가 함께한 가운데 3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 노원구 상계 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선화 기자였습니다.
자, 비단 이런 분쟁이 상계동에만 있는 게 아닐 텐데 이럴 경우 명확한 처리 규정이 마련돼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시간이 찰필 미뤄지면서 아이들 피해만 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현장입니다. 자, 노원구 연결해봤습니다. 이번에 포천시로 가보겠습니다. 포천시가 민간기업과 개발한 용정산업단지가 저조한 분양률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안에 분양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재정 위기 상황까지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환 기자. 네, 저는 지금 지난해 조성공사가 마무리된 포천시 용정산업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화면상으로 보면 이 거대한 공터처럼 보이는데 거기가 미분양 부지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분양을 시작한 지 1년을 넘었지만 이렇게 주인을 찾지 못한 부지가 약 30곳에 이릅니다. 여기 잡초 더미들도 쉽게 눈에 띄는데요. 예. 산업단지 곳곳에선 이렇게 황량한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분양률은 58%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 자, 2016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분양률 58%, 굉장히 저조한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이처럼 분양률이 낮은 요인은 무엇 때문이죠? 예, 평당 분양가는 120만 원 수준입니다. 예. 인근 지역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문제는 아무 공장이나 들어올 수 없어 기업 유치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예.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종의 경우 입주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에 분양을 대규모 부지만 허용하고 있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예를 들면 기업 입장에서는 500평 정도만 필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분양 기준이 1000평, 2000평입니다. 이렇다 보니 기업 입장에선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좀 입주 조건이 기업 입장에서는 좀 까다롭다고 느낄 수도 있겠군요. 그렇다면 이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기준 완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또한 쉽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입주 기준을 완화하는 게 어려운 현실입니다. 산업단지의 관리권자가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인데요. 네. 업종 변경과 토지 분할을 승인받으려면 행정 절차가 까다롭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앞으로 3년 안에 분양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모든 손실은 포천시가 떠안아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을 취재해 본 결과 출발부터 잘못된 점이 있었습니다. 포천시는 지난 2012년 당시 이곳에 약 95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단 조성을 위해 민간기업 4곳과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예. 그런데 법인 설립 과정에서 포천시가 미분양 부지를 인수하기로 협약한 데다 사업비 대출금액에 대해서도 채무 보증을 해줬습니다. 예. 당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총 사업비 2,348억 원 중 1,780억 원입니다. 예. 산단 조성을 대부분 대출받아서 추진한 건데요. 계약에 따라 앞으로 2020년 6월까지 분양을 마무리 짓지 못한다면 예. 모든 채무는 포천시가 떠안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익은 나누고 책임은 포천시 혼자 떠안는 구조라는 얘기인데 이에 대한 감사원 지적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감사원 지적을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3년 감사원은 포천시가 출자 지분을 넘는 규모인데도 채무 보증을 한 건 지방공기업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예. 포천시 지분이 20%니까 대출금에 대해서도 5분의 1까지만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감사원 지적이 있은 후에 포천시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한마디로 말하면 불공정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예. 대출 약정과 협약 사항을 지금 시점에 바로잡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유는 산단 조성에 참여한 민간기업 4곳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한데요. 모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포천시는 분양에 앞으로 좀 더 집중하겠다며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포천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유승환 기자 수고했습니다. 최근에 포천시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포천시 전체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왔는데 용정산업단지 앞으로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포천시 연결해봤습니다. 뒤집힌 차량 안에서 구조대원들이 부상자를 구출합니다. 16일 새벽 3시쯤
서울 구이동 강변북로에서 50대 최모 씨가 운전하는 택시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최 씨와 승객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빗길에 미끄러졌다는 운전자 최 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있는 자동차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서울 노원구 북부 간선도로 구리 방면에서 주행 중이던 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운전 중이던 20대 이모 씨와 동승객은 불길을 피했지만 차량 한 대가 완전히 전소돼 소방서 추산 19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이모 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허리춤까지 불어난 강물 한가운데 사람들이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경기도 용문면 다문리에서 운행 중이던 차량이 급류에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폭우로 불어난 강물에 침수된 차량은 물살에 떠내려갔지만 운전자 김모 씨는 차량에서 빠져나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아파트가 단지를 통과하는 차량들에게 통행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이곳을 지나던 차량들은 볼멘 소리를 뱉어냈고 아파트 측은 안전과 편의를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제가 직접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성북구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이달부터 이곳은 들어갈 땐 마음대로 들어가도 나갈 땐 돈을 내야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를 단순히 통과만 하는 차량들에게 2,000원의 통행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것. 제가 직접 차량 운전을 해서 이 아파트 밖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없었던 차단기가 새로 생겼고요. 차량 번호를 입력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야지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매일 이곳을 지나던 주변 주민들은 갑작스런 통행료에 다소 격앙된 분위기. 도로인데 이제 그러면 또 그걸 다닐 수 있는 거지. 뭐 그렇게 자기네들 막 이 생애라고 못할 수 있어요. 적은 돈 얘기해. 무슨 돈 얘기지 그건. 이 아파트가 이처럼 외부 차량에 통행료를 받게 된 이유는 뭘까? 4,500세대가 사는 이 아파트를 통과하면 주변 도로로 우회하는 것보다 많게는 3배 이상 빠릅니다. 때문에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 아파트 소유의 단지 내 도로를 하루 평균 200~300대씩 지나다니는 것. 근데 아침에 아이들이 한 번에 못 건너요. 저도 평상시에 이런 시간에도 나오면 한 번에 못 건너요. 기다려서 차 2~3번 보내야 건널 수 있어요. 여기에 소음과 매연 피해, 도로 파손, 매년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 등도 고스란히 이곳 입주민의 몫이라는 겁니다. 통행료로 수입을 올리려는 게 아니냐는 비난에 대해 해당 아파트는 차단기 관리업체 운영으로 오히려 지출이 많아질 상황이라고 반박합니다. 주민들 관리비는 부과가 됩니다. 그거는 주민의 어떤 그 안전과 주민의 어떤 그 공해나 이런 소음에서 그런 불편을 안 겪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 흔쾌히 그거는 다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통행료 부과에 관할구청은 별다른 관여는 없는 상황. 아파트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차단기 설치 후 통행 차량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해당 아파트는 설명합니다. 이와 함께 아파트 주차장을 몰래 사용해 오던 차량도 줄었습니다. 야박하게 자기네 아파트 주민들만 사용하느냐? 아니다, 입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조치다라는 의견이 맞서는 가운데 해당 아파트는 연날까지 차단기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빌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특수대학교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른바 한예종 이전과 관련해 송파구가 다양한 행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학교를 송파구로 유치하기 위해서인데 이 송파구가 갖고 있는 장점을 중심으로 이전 가능성을 분석해 봅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송파구가 내세우는 가장 큰 강점은 인서울. 분산돼 있는 캠퍼스를 한데 모아 서울 안에 유치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점입니다. 수도 서울에 직접된 문화 인프라를 학생들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교통까지 좋아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교통 인프라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상지 인근으로 지하철 5호선이 이미 놓여 있고 9호선 정류장도 조만간 들어설 예정입니다. 여기에 3호선을 연장하는 방안은 구 차원에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밖에 동서울터미널과 SRT 수서역,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도 부지와 인접해 있습니다. 토지 보상비가 저렴하다는 것도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상지가 그린벨트 지역이면서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어 저평가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지 자체가 그린벨트하고 옛날 운동장 부지,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이 토지가 저렴하다는 거. 하지만 몇 가지 우려하는 점도 있습니다. 유치전에 참여하고 있는 고양시의 경우 지역 국회의원이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됐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이 된다면 우리하고 경쟁 유치를 해야 되는 경기도 고양시하고의 고양시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대상지 안에 있는 방위습지에 대한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송파구는 한해종 유치에 사활을 걸 예정입니다. 학교 유치가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송파의 가치를 향상시킬 거란 분석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송파구 이외에 한해종 유치전에 뛰어든 자치구는 어디가 있을까요? 지역별 장단점을 분석해 봅니다. 계속해서 서정함 기자입니다. 현재 송파구와 함께 한예종 통합캠퍼스 유치전에 뛰어든 곳은 고양시와 인천시. 송파구와는 다른 혜택을 제시하며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고양시와 인천시는 한예종 유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입니다. 고양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문화 인프라가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대상 부지 바로 옆에 K컬처밸리와 방송 영상 컨텐츠밸리가 건립 중이고 시내에 아람누리와 어울림누리 등 전문 공연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최적의 입지라는 것이 고양시의 설명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분야가 이 한예종 구성원들이 학교의 교육과정과 그리고 교육 이후 문화예술 활동의 지속이 가능한가 여부입니다. 그리고 고양시 안에 세계 수준의 그 공연장이 2개가 있습니다. 어울림누리와 아람누리가 있는데 이곳을 연계해서 한예종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고요. 기숙사 지원도 장점입니다. 시는 삼송지구 대학생 연합생활관을 한예종 학생들에게 제공할 계획인데 이용료는 한 달 15만 원 정도입니다. 또 대상지 주변에 한예종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기숙사 조성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통의 경우 오는 2023년 GTX가 완공되면 킨텍스에서 강남까지 20분 만에 닿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인천시입니다. 인천시의 경우 아시아드 주경기장 남측 광장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약 18만 제곱미터로 다른 두 곳에 비해 1.5배가량 넓습니다. 부지 내에 재학생 전원이 수용 가능한 기숙사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미 조성이 다 돼 있는 부지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상도 건물 짓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이제 완전히 지작물이 하나도 없는 땅입니다. 그런 땅을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예종이 만약 온다면은 건물을 바로 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개관을 앞두고 있는 아트센터 인천은 학생들의 문화실습장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통합형이 아니라 네트워크 캠퍼스 방식으로 학교 이전을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서정함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학교의 입장과 학생들의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계속해서 송지현 기자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이전이 논의된 건 지난 2008년. 캠퍼스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의릉에 포함돼 왕릉복원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한예종은 지난해 이미 캠퍼스 이전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마쳤습니다. 고양시와 인천시, 과천시, 송파구와 노원구, 서초구 등 6개 대상지에 대한 검토를 분석한 것입니다. 현재는 부지 현장 실사와 함께 각 지역이 제시한 다양한 인센티브안을 중심으로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6개 부지, 6개 정도 지자체가 좀 후보지가 간추려졌는데 그 후보지들 중에서 어떤 사항들을 지원해 줄 수 있고 또한 어떤 행정 절차들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생들은 이전과 관련해 교통에 무게를 두고 있었습니다. 전국 단위의 학생이 모이고 학교의 특수성 때문에 각종 공연과 문화 등을 수시로 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기권 어디를 가더라고 해도 이제 교통편만 사실은 가까우면 특별히 저는 연극원 연출과 학생인데 연극을 접하는 것에 있어서는 도심에 있어야지 그러한 어떠한 공연이나 그런 예술을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편 한예종 총학생회 측은 이전과 관련해 학생들의 의견을 묻는 추가 설문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이전지가 어디로 결정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빠르면 올 연말쯤 그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은입니다. 송파구민이 강원도 양양군 하조대 해수욕장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송파구는 자매도시인 양양군과 협의해 여름 휴가철 하조대 해수욕장 시설 이용 할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간은 오는 8월 20일까지며 하조대 해수욕장 행정봉사실에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시설물은 파라솔과 튜브, 샤워장 등이며 각각 50%를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류시화 시인의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에는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모자를 벗어 벽에 걸어놓으면 그 순간 그 모자는 너의 것이냐 아니면 벽의 것이냐. 어쩌면 이 세상에서 영원한 소유는 없다는 얘기일 겁니다. 매일 가던 길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도 또 외부인 통행 때문에 피해를 받는 일도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썩 좋은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차단기 때문에 차량길은 막힐지언정 행여나 사람 사이의 길이 막히는 일은 없어야 할 겁니다.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